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혜중입니다. 지성 피부인 분들은 단지 번들거림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피부 증세들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성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드름이고요. 여드름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드름 후유증인 파인 여드름 흉터, 붉은 여드름 자국, 넓은 모공 등도 지성 피부에서 잘 동반되는데요. 이 외에도 안면 홍조라는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 홍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안면 홍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 홍조도 붉은 거다 보니까 여드름 자국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시던데요.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것은 얼굴빛이 붉은 걸 말합니다. 얼굴빛이 하얗다, 얼굴빛이 까무잡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굴색 자체를 말하는 표현들인데요.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것은 얼굴색 자체가 붉은 것을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사진에서처럼 얼굴빛 자체가 붉은 것을 안면 홍조라고 합니다. 여드름 자국이란 얼굴빛 자체가 붉은 게 아니고 여드름 났던 그 부위만 동그랗게 붉어져 있는 거, 이걸 여드름 자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드름 자국인데요. 여드름 났던 부위만 붉고 얼굴색 자체가 붉은 건 아니죠? 이런 게 여드름 자국인 겁니다. 안면 홍조는 왜 생길까요? 안면 홍조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은 지성 피부, 건성 피부, 기타의 원인,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주로 지성 피부이거나 건성 피부여서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지성 피부랑 건성 피부는 정반대잖아요. 지성 피부는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고 건성 피부는 기름기가 너무 적은 건데요. 이렇게 피부 상태는 정반대인데 안면 홍조라는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와 건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가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인데요. 눈 주변을 빼고 나머지 부위가 다 붉죠? 이와 같이 눈 주변을 제외한 얼굴 전체가 붉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안면 홍조가 바로 지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입니다. 반면에 이 사진을 보면 얼굴 전체가 다 붉은 게 아니라 광대뼈 주변으로만 붉죠? 이런 안면 홍조가 바로 건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입니다. 표현은 같은 안면 홍조이지만 지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와 건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가 서로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성 피부에서는 왜 눈가 주변은 빼고 얼굴 전체가 붉은 그런 홍조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피부 표피층이고 여기가 피부 진피층인데요. 이 진피층을 보면 혈관들이 많죠? 근데 이 각질층을 보면 혈관들이 없습니다. 각질층도 피부 세포들이니까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요. 각질층에는 혈관이 없잖아요. 각질층은 그럼 어떻게 산소를 공급을 받을까요? 이 진피층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도 산소를 공급받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직접 빨아들임으로써도 산소를 공급을 받거든요. 이게 피지선인데요. 지성 피부는 이 피지선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피지선에서 기름을 많이 만들어서 피부 표면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피부 표면에 정상보다도 더 두꺼운 기름막이 만들어지겠죠? 기름막이 많이 두꺼우면 공기 중의 산소가 기름막을 뚫고 각질층까지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질층에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니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진피층으로 혈액 공급을 더 늘려서 각질층으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을 늘려보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피부에 혈액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이 혈액이 피부 밖에서는 비쳐 보이면서 얼굴이 붉은 안면 홍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비유를 들자면 각질층이 나 산소가 부족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지성 피부에서의 안면 홍조입니다. 그럼 지성 피부에서는 왜 눈 주변은 괜찮을까요? 눈 주변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지성이 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눈꺼풀이 번들거린다 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눈꺼풀은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피지선이 거의 없다 보니까 눈 주변의 피부는 기름막이 거의 없어서
산소 공급이 방해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 주변은 안면홍조가 안 생기게 되죠. 그럼 건성 피부에서는 왜 안면홍조가 생길까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두꺼워야 할 피부가 각질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황토흙으로 집을 지은 경우가 있잖아요. 집을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황토흙이 다 말라 있어서 이 마른 황토흙을 손으로 살살 건드리면 흙이 우수수수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황토흙이 촉촉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죠. 촉촉한 황토흙을 손으로 살살 건드린다고 해서 황토흙이 우수수수 떨어지나요? 흙이 떨어지지 않고 잘 달라붙어 있죠. 각질층이 이와 같아서요. 피부가 보습이 잘 되어 있으면 각질 세포끼리 이렇게 착 잘 달라붙어 있는데요. 보습이 잘 안 되면 마른 황토흙이 잘 떨어지듯이 각질 세포가 잘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잘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에서는 특히 입술 주변으로 각질이 잘 생기는 겁니다. 잘 달라붙어 있어야 할 각질 세포가 자꾸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피부의 각질층이 이렇게 얇아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지다 보면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울 때는 피부 속 혈관들이 잘 비쳐 보이질 않는데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지면 피부 속 혈관들이 잘 비쳐 보이겠죠? 그래서 건성 피부에서는 피부가 얇아지다 보니까 피부 속 혈액 순환들이 비쳐 보이면서 안면홍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에서 안면홍조가 생기는 이유랑은 많이 다르죠?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건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홍조인데요. 지성 피부에서는 눈 주변을 빼고 나머지가 다 붉었었는데 이 사진에서는 얼굴 전체가 다 붉은 게 아니라 광대뼈 주변으로만 붉죠. 건성 피부에서 광대뼈 주변으로만 주로 붉은 이유는 광대뼈 주변이 뼈가 있다 보니까 그 부위의 피부가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 먼저 안면홍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성 피부에서는 광대뼈 주변으로 안면홍조가 생깁니다. 안면홍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원인에 따른 안면홍조의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안면홍조는 안면홍조 레이저로 치료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안면홍조 레이저라는 게 건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홍조를 치료하는 레이저를 말합니다. 지성 피부에서의 안면홍조는 안면홍조 레이저 한 가지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성 피부에서는 각질층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질층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안면홍조 레이저는 각질층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은 없거든요. 요약하자면 건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홍조는 안면홍조 레이저 이거 하나로 단독 치료하면 되고요. 지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안면홍조는 안면홍조 레이저에 기름기를 줄여주는 지성 피부 치료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 복합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면홍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안면홍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면홍조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안면홍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